여수 MBC 자타공인 조스 한 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 그녀 조희원 기자와 함께하는 조희원의 혀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 바로 2020년 정확히는 4월 15일에 이제 열리게 됐는데 네. 오늘이 5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350일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모르셨죠? 네, 몰랐습니다. 계산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계산해드렸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패스트트랙 전국과 맞물려서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할 거는 해야죠. 이게 뭐 그렇죠. 앞으로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관심이 이제 패스트트랙 이쪽에 쏠려 있을 때 그래도 견제하고 감시할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쵸. 네, 지역 언론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감시도 철저히 해야겠죠. 철저히 해야죠. 예, 사실 진작에 이 주제를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산단에서 배출량 조작을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는 점 깨알 어필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냐? 뽑긴 뽑았는데 모르겠다. 아 실제로 이건 있더라고요. 존재감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우리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 있죠. 제 옆자리 이제 아나운서 후배도 본인 그러니까 경기도긴 합니다. 근데 뽑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봐라. 네. 아나운서인데 뭐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 권역 안에서 좀 나눠서 일단 개관을 좀 네네. 해볼까요? 네, 일단 여수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여수 갑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죠. 여수 갑에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여수 을에는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국회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는 좀 존재감이 많이 약하신데 이정현 국회의원님이 있고요. 네, 그리고 광양 곡성 구례 이렇게 묶어가지고 국민의당의 정인화 국회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수에 이제 유일하게 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네,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면 또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수 갑 선거구에 해당되는 동이 있습니다. 뭐 돌산,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편동, 만덕동 이게 네. 갑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용주 국회의원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여수 을 선거구가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갑이랑 을이랑 어디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금 소개해드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뭐 윤소화 의원과 최도저 의원은 비례대표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지역민들의 대표로 선출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잘 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예, 여의도에만 앉아 있으면은 지역의 이야기를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럼요. 모르고. 예, 일단 조희원 기자는 여러 군데 또 취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좀 듣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뭐 자주 보인다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주 보이는지 어떤지 총평을 좀 해주시죠. 큰 행사 있으시면은 또 나타나시는 국회의원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행사 때만 또 나타난다는 또 불만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 중요한 자리에 꼭 나타나시는데 악수하고 가시고.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은 그런 자리에는 잘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민단체랑 같이 이게 자주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뭐 제안을 하시거나 입법 과정에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순천 지역의 국회의원님은 활동이 좀 가장 뜸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 동안 취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순천의 이정현 의원이요. 네, 예, 이건 개인적일 순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조희원 기자가 취재할 때마다 다른데 또 계실 수도 있고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고 갔다가 왔는데 또 국회에 그럼요. 또 왔을 수도 있고요. 엇갈릴 수도 있고요. 예. 자, 한 명씩 이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수 갑 지역의 이용주 국회의원.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네네. 좀 주요 내용들, 뭐 법안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각 의원들이 또 있었던 사건 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이용주 국회의원님은 작년에 가장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의원님이 아니셨을까. 그랬겠죠. 전국의 이슈를 스타가 되셨던 음, 분이신데 일단 논란을 짚어보면은 처음에 주택 최다 보유 국회의원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셨었어요. 네. 부부가 30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배우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는 9억 상당의 아파트랑 8억 상당의 아파트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집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액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라고 부자다. 해가지고 네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이용주 국회의원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이거는
뭐 사업 같이 음. 개인 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네.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지난해 10월 31일이었죠.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술을 마신 채 7, 8km 가량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됐던 건데 네.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검찰은 이제 관련 전과가 없어서 벌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이용주 국회의원은 인터뷰에서 나는 술을 끊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꽤 아픈 상처이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지역의 가장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예. 활동하세요. 여기저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러 다니고 뭔가 의정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느낌을 네. 받아요. 근데 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해명이라든지 네네. 사과라든지 여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 저도 있었어요. 뭔가 좀 정면으로 네. 직접 나서서 뭐 내가 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 전에 그리고 또 음. 윤창호법에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적극적으로 세게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지역민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주목할 만한 뭐 의정 활동들 법안 같은 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초선이시잖아요. 이 그렇죠. 이용주 국회의원님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은 총 23개입니다. 예, 근데 법안은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가 시킨 법안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될 텐데 예. 원안대로 통과가 된 법안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는데요. 소방 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이거는 소방 업무를 국가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 국가직으로 하자라는 거를 대표 발의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용주 국회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이 권력이 비대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걸 발의를 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검사를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유착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이 개정안도 발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계류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의 되게 중요한 법안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네. 지역의 법안 관련한 법안은 보면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이 사후 활용에 대한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하셨어요. 네. 국가랑 지자체가 이거를 사업 시행자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지난해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많이 붙었었죠. 이게 박람회를 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또 시리즈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칭할 때는 님을 빼고 하시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존칭은 청취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셨다, 역시 아나운서 님 이런 거 빼고 그렇게. 청취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바른미래당 여수을 지역입니다. 주승용 국회의원도 좀 짚어볼까요? 네, 주승용 국회의원님은 지금 현재 님 4선 빼고요. 주승용 국회의원은 감사합니다. 의원은 다 평등하면 사람입니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네. 지금 4선이고요. 그렇죠. 현재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음. 사선을 하신 만큼 대표 발의하신 법안도 상당히 많은데요. 143개의 오.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초반에 열심히 달리시다가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2016년에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법안 발의를 하셔가지고 90건을 발의를 하셨는데 오. 그 다음 해에 33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줄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5건 발의를 하셨어요. 아, 너무 초반에 많이 달리셨군요. 많이 달리셔가지고 지금 예. 별로 달리실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원안대로 통과시킨 법안은 그중에 8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딱히 눈에 들어오는 법안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뭐 내용을 조금 문장을 수정을 해야 된다, 뭐 명기라는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아하.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발의하신 것 중에 계류가 되고 있는데 좀 주목해볼 만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런 건데 일정 규모의 사업비는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었고요. 예. 도로법 일부 개정안은 뭐 도로 이게 약간 어떤 건지 왜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어떤 민원을 듣고 발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도로 전용 변상금의 부과 대상이 측정 기관의 오류로 인한 거나
도로 점령장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재산 신고 기간에 좀 논란이 되셨는데 그렇죠. 70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었습니다. 예, 돈을 뭐 많이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지역에서도 뭔가 좀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갔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소라면 덕양리 쪽에 이제 화성 기업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계신데 예. 이 회사 주변으로 이제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마을 뒷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마을을 통과해 가지고 지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시는 또 힘을 쓰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 소유 회사의 부지 가격이 상승이 돼서 10년 사이에 3, 4배나 부지 가격이 뛰었다. 와. 근데 전남도의 예산은 이렇게 마을을 통과하도록 바꾸다 보니까 400억 가까이가 더 들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예. 근데 지역의 주민분들은 이건 주승용 의원이 한 거 아니다라는 그래요?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순천 이정현 국회의원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정현 의원님은 한때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도 하셨고 삼선 의원이신데 삼선 의원치고는 의원 활동이 좀 되게 부실하세요. 삼선을 하시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원안대로 통과시킨 법안은 한 건인데 한 건 통과시킨 법안도 사실 눈에 띌 만하게 뭔가 그런 활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보건번제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는데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이 무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자를 추가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통과된 알겠습니다. 거는요. 예. 뭐 딱히 뭐 이야기할 만한 게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분은 예. 근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자산 증가 1위 국회의원이세요. 그래요. 광주 전남 지역에 18명의 국회의원이 있으신데 가장 많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불리신 얼마가 늘었나요? 1년 만에 7억 5천만 원이 늘어나셨어요. 1년에 7억 5천.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많이 가장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인화 국회의원 네. 광양 곡성구례인데 저희 또 광양이 또 권한이기 때문에 정인화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마치죠. 네, 제가 취재 활동하면서 이 의원 정인화 의원이랑 가장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초선이신데 지금 초선 활동을 하시면서 94개의 대표 발의 법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법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까지 원안 가결된 거는 총 7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법안, 그러니까 계류를 하고 있지만 같이 주목을 좀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법안들이 많은데 예. 이름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좀 모르실까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담금을 감면해주면 안 된다. 그대로 받자라는 내용이고요.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이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거를 임대해 줄 때 임대해 주고 나서 그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임대를 해주면은 해주는 순간 이 사람의 어업 허가는 효력을 잃어요. 근데 임대를 해준 다음에 임대하는 사람의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그 효력이 같이 없어지는 구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이 어업 허가를 빌려줬던 사람한테 효력이 다시 생기게 돌아가도록 하자라는 예.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었고 예. 지역 균형 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향세라고 하잖아요. 고향세를 좀 조장하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나요?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이거 같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우리가 서남대 폐교에 따라서 광양 보건대도 같이 얽혀 있는 문제예요. 설립자가 횡령을 했을 경우에 이게 횡령한 설립자의 가족이나 이런 특수 관계인이 다시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해를 입은 학교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재산이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자라는 이건 중요하네요.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 통과를 못하고 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알겠습니다.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 국회의원들 감시하는 시리즈 준비를 했으니까 또 같이 들어주시고 감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